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역학의 일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즉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이란 것은 결국 역학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화에는 먼저 질점이 있습니다. 질점이란 질량은 가지나 크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물체의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다음에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링에 이러한 고리와 고리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쪽으로 어떤 그 실이 매달려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가 역학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링을 하나의 점, 즉 이러한 질점으로 가정을 하고, 따라서 이 질점에 이 힘들이 모두 같은 점에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러한 질점의 역학은 결국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점 자체가 회전하는 것은 우리가 회전 운동을 고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강체와 집중 하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떤 이러한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가지 격자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격자의 꼭지점들을 하나의 질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강체란 것은 이러한 질점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강체란 무수히 많은 질점들이 모인 것으로 질량과 부피를 가지지만 이러한 질점 간의 거리는 불변하는 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 질점 간의 거리가 변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 물체는 강체가 아니라 변형체라고 합니다. 강체는 앞서 질점의 역학에서 한 단계 발전된 단계로 어떤 물체가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그 물체 자체의 회전 운동이나 모멘트 등을 고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 하중이란 이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하중이 어떤 한 점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집중 하중이라고 하며, 만일에 어떤 하중이 분포되어져 있다면 그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고치려면 그 물체의 도심의 그러한 집중 하중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워낙에 유명한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며, 또한 인터넷만 찾아봐도 많은 그 자료들을 열람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뉴턴 역학은 질점의 역학입니다. 또한 비가속 기준틀이라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데, 즉 비가속 기준틀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관찰하는 관측자의
그 좌표계는 가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학의 완성은 오일러와 라그랑지 등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며, 관성의 법칙이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즉 네트 포스가 그 합력이 0이 될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으로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법칙을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때 힘 F의 방향과 가속도 A의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F 이꼬르 ma에 대한 것은 추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겠습니다. 힘이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때 두 물체에 작용한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즉 어떤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을 때 A라는 물체가 B에 힘을 작용을 하면 B도 마찬가지로 A에게 그 작용된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같은 선상에 놓이는 힘을 A에게 작용한다는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작용 반작용 법칙은 어떤 두 물체 사이의 힘뿐 아니라 나중에 어떤 한 물체에 외력이 작용했을 때 항상 내력도 그 외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란 이러한 두 물체가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이 물체는 강체가 아니라 질점입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즉 질점이라는 것은 결국 이 물체의 질량 중심점에서부터 작용하는 이러한 F1과 F2라는 힘, 즉 두 물체가 이 F1이라는 힘으로 이 M2를 M1이 잡아당기고 있고 마찬가지로 M2는 F2라는 힘으로 M1을 잡아당긴다는 것이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이며 이때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F1과 F2는 같은 힘을 가지고 이 F1과 F2를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한 만류 인력이라고 하고 이때 이 만류 인력은 다음과 같이 이 중력 일반 상수 G와 이 두 물체의 질량의 곱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G는 그 실험값으로 그 캐번디시 실험이 시초가 되어서 그 오늘날 그 정확도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측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무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결국 이 지구와 그 물체의 질량 사이의 만류 인력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무게 W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때 G 곱하기 지구의 질량 지구와 그 물체 사이의 반지름의 제곱을 중력과 속도 G라고 했을 때 이 물체의 무게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또한 무게는 우리가 어떤 자유 물체도로 표시를 할 때 항상 이 지표면을 지구라고 했을 때 그 지구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무게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 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구에서의 중력이란 것은 결국 이러한 무게와 그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더한 값이 바로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게만 고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벡터로 표시를 하면 편리합니다. 물론 벡터로 표시하면 편리하지만 벡터로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힘 벡터는 다음과 같이 작용점이 있고 그러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힘에 대한 크기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비탈면에 이러한 트럭이 이러한 짐을 싣고 어떤 속도 V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트럭에 대해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표시하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학적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이러한 힘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아니면 풀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먼저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에는 항상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무게를 먼저 도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트럭과 이 짐의 질량을 M1, M2라고 했을 때 그 트럭의 질량은 M2G가 될 것이며 이 짐의 질량은 M1G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맞닿는 면이 있다면 그러한 면에는 항상 이러한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촉한 면에 대한 수직항력 N1과 이 바퀴에 대한 수직항력 N2를 도시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이 트럭이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이 면에는 이러한 트럭이 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이러한 마찰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짐에도 이 짐이 트럭에서 떨어지지 않고 트럭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짐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마찰력 F1이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이 힘을 도시를 할 때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어떤 즉 시스템의 측면에서 보자면
즉, 이 짐이라는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이 트럭에 대한 힘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이 짐에만 작용하는 힘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짐에만 작용하는 힘을 모두 도시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그 짐에 자중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짐에 대한 수직 강력 N1과 그러한 이 짐이 떨어지지 않을 마찰력 F1만 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이 N1과 마찰력 F1은 내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력은 그 다른 힘으로 인해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때는 N1과 F1은 고려를 하지 않고, 항상 자중은 우리가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자중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전체의 트럭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때는 그 M1G와 나머지 힘들로 도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힘을 표시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